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고요 속의 울림. 난중일기 1592년 1월 8일. 정월 초여들에 또다시 맑았다. 이처럼 맑은 날이 며칠째 이어지는 것이 어쩐지 불안했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은 고요했고 바다도 잔잔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이 더 큰 파도를 숨기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전쟁은 언제나 고요함을 뚫고 온다. 예상치 못한 시각,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오늘도 나는 무기를 손질했다. 창 끝에 묻은 녹을 닦고 칼날에 새 기름을 칠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무기도 속이 조금만 약해져 있어도 실전에선 맥없이 부러진다. 무기를 손질하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그건 어쩌면 나 자신을 다듬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디선가 조금씩 녹슬어 있을 내 정신,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의지를 다듬고 벼리는 시간이다. 병사의 무기가 곧 그 사람의 마음이듯 나의 손에 쥔 무기 또한 나의 마음과 같다. 무뎌진 칼날을 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같다. 궁이 역시 점검했다. 활, 화살, 대포, 화약통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폈다. 혹시 습기 먹은 건 없는지, 고장이 난 건 없는지. 궁이는 싸움의 얼굴이다. 무기가 군인의 손이라면 궁이는 군대의 심장이다. 심장이 제 기능을 잃으면 전장은 곧 지옥이 된다. 나는 꼼꼼하게 살폈고 무엇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다. 병사들도 점검했다. 행동은 민첩한지, 표정은 흐려져 있지 않은지, 복장은 단정한지. 그들의 눈빛을 보면 그날 그들의 마음이 보인다. 어떤 이는 긴장 속에, 어떤 이는 다소 지쳐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이 병사들이야말로 조선을 버티게 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굳건해야 내가 지칠 수 없다. 하늘은 말없이 맑았고 바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긴장의 끈을 바짝 쥐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자 조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 일기는 오늘도 짧다. 무기와 궁이 손질, 군사 점검. 이 몇 자의 글 속에 내 하루가 담긴다. 누군가는 그저 메모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겐 하나의 다짐이자 서약이다. 조용한 하루였기에 나는 더욱 많은 것을 다지고 채우고 깎아냈다. 내일도 하늘이 맑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맑은 날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제목 불꽃을 쏟아 마음을 다지다. 난중일기 1592년 1월 9일. 정월 초하흐레. 오늘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겨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살을 애는 듯했지만 나는 이 맑음을 고마워했다. 전란의 기미가 감도는 이 시절에 하루하루 맑은 날은 훈련을 위한 천혜의 조건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듯했다.
아침에는 군사를 점거했다. 줄지어 선 병사들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날이 서 있었다. 이들은 이제 병사가 아니라 조선을 짊어진 등뼈다. 하나같이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 침묵은 곧 다짐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해졌다. 그들이 가진 각오, 그리고 그들이 기대고 있는 내가 지닌 책임감.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무게를 나누었다. 점거를 마친 뒤에는 화포 훈련을 하였다. 화포, 불을 뿜는 대포는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심리전의 도구다. 우레와 같은 굉음이 바다를 가르고 산을 울릴 때 병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단지 열기뿐만이 아니다. 공포와 긴장,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결연한 의지. 나는 오늘 그 불길 속에서 병사들의 떨림을 살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서 진정한 담대함을 보았다. 불꽃은 허공을 갈랐다. 처음엔 빗나가고 때론 어설프게 솟구쳤지만 병사들은 묵묵히 재장전했고 자세를 고쳐 쏘았다. 포연이 자욱하게 흩어졌고 귓깬 진동이 맴돌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병사들의 성장을 보았다. 포성이 울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의 화염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화포 훈련은 단지 기계적 사격의 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의 연습이었다. 공포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위력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훈련. 누구나 처음엔 떨지만 반복이 쌓이면 용기로 바뀐다. 오늘의 훈련은 그들의 두려움을 지우고 담력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나는 늘 생각한다. 전쟁은 단지 검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준비로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한 뼘씩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오늘도 나는 일기를 남긴다. 군사를 점거하고 화포 훈련을 하였다. 짧은 문장 속에 나는 나의 하루와 조국의 무게를 담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내일도 다시. 제목 고요한 바다, 요동치는 조정. 난중일기 1592년 1월 10일. 정월 초열흘.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했다. 세찬 파도가 없어 항구는 조용했고 병사들의 발걸음도 한결 부드러웠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겉모습일 뿐 나의 마음속은 연일 검은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 조정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의 심장을 짓눌렀다. 임금께선 불안에 쌓여 계시고 대신들은 파벌에 눈이 멀어 앞날을 논하지 않는다. 일부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경고하고 일부는 헛된 안정을 말하며 대비를 늦춘다. 나는 그들 중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다. 나는 조선의 바다를 맡은 장수로서 이 바다와 병선 그리고 병사들만이 나의 진정한 대화 상대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병선을 점검하고
무기와 화포를 살폈다. 목포 바닷가의 정박한 병선들을 따라 걷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배 하나하나의 선체를 두드려보고 닷줄을 당겨보며 바다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바닷바람에 눅눅해진 목재는 숨죽이고 있었고 작은 밧줄 하나도 가차없이 교체하게 했다. 적이 오면 바다 위가 전장이 되고 이 배들이 성곽이 된다. 조정이 혼란스러울수록 나는 더욱 배를 믿고 병사를 믿고 내 손으로 직접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무기와 화포도 정비했다. 활은 팽팽하게 다시 메었고 화살은 깃털 하나까지 꼼꼼히 살폈다. 어제 훈련으로 쏘아낸 화포는 오늘 다시 닦여 기름칠이 되었고 그 묵직한 무게는 내게 현실을 상기시켰다. 적은 이미 칼을 갈고 있고 우리 조정은 아직 논쟁 중이며 백성은 그 틈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다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장수는 칼로 싸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칼보다 먼저 시름과 불안과 싸워야 했다. 대비하라는 나의 상소는 조정에서 번번이 묵살되거나 과잉 염려라 치부됐다. 그러나 나는 안다. 전쟁은 늘 무릇 방심 속에 시작된다는 것을. 이조차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에 기대어 살아남겠는가? 오늘도 내 일기장은 조용히 하루를 기록했다. 병선을 점검하고 무기와 화포를 정비하였다. 이 단정한 한 줄이야말로 나의 외침이며 간절한 기도다. 내일도 이 바다는 변함없이 출렁이겠지만 나는 오늘보다 더 단단한 준비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조정도 언젠가 이 고요한 준비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나와 병사들이 흘린 이 침묵의 땀이 조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기를. 제목: 묵묵한 바다, 떠들썩한 조정. 난중일기 1592년 1월 11일. 묵묵한 바다, 떠들썩한 조정. 1592년 1월 11일. 정유년의 11번째 날. 전라좌수영의 아침은 어김없이 싸늘했다. 햇빛은 떴으되 바람은 매서웠고 내 마음 또한 바람결처럼 고요하지 못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는 수군의 병기와 장비를 손수 점검했다. 화포는 잘 정비되었는지, 장군기가 찢기지는 않았는지 사소한 것도 모두 눈으로 확인했다. 병사들의 손은 거칠고 동상으로 갈라졌지만 그들은 묵묵히 내 명령을 따랐다. 병선은 바닷물에 젖어 무겁게 떠 있었고 검은 닷줄은 소금기와 싸워가며 흔들렸다. 나는 줄기차게 정비를 반복했다. 외적이 눈앞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 한양 조정의 소식은 그런 내 준비를 허망하게 만들곤 했다. 요즘 조정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아우성이다. 비변사는 일본의 침공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일부 대신들은 여전히 이를 소문이라 치부하고 있다. 지나친 우려는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외와의 교류는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런 말들이
버젓이 상소문에 올라오는 나라. 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나 이순신이 바라보기에 지금 조정은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나는 장수다. 싸움이 터지면 앞에 나서야 할 사람이지만 그보다 두려운 건 싸울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장은 입을 다물고 문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임금은 신하들의 상소에 마음이 흔들린다. 외적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칼날을 손으로 만지는 자의 무지와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조정의 허약함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더욱더 고개를 숙여 병선을 두드린다. 이 배라도, 이 화포라도, 이 병사들만이라도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조정이 흔들릴수록 나의 각오는 더욱 단단해진다. 오늘도 일기엔 평범한 하루를 남겼다. 수군을 점검하고 무기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 문장 너머로 나는 이렇게 외친다. 내가 싸우겠다. 설령 나 혼자일지라도. 제목 흐린 하늘 아래 맑은 결심. 난중일기 1592년 1월 12일. 정유년 새해가 열흘 남짓 지나간 날. 오늘도 하늘은 흐렸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하늘빛은 음울했고 그 아래 서 있는 내 마음도 한 줄기 맑은 빛을 찾기 어려웠다. 수군을 다시 점검하며 나는 끝없이 물음을 되뇌었다. 이 고요함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전라자 수영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나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병선과 무기를 세세히 살폈다. 병사들의 활줄이 느슨하지 않은지, 화포의 장전은 이상이 없는지, 방패는 균열 없이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 한겨울의 바람은 손끝을 아리게 했고 병사들의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내게 바라는 건 호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수군의 진기들을 손질하는 동안 나의 시선은 멀리 바다 건너 일본을 향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가 조선을 넘보며 명나라까지 넘보는 천방지축의 야망을 품고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다. 이미 수만의 병력을 규슈에 모았고 나고야성을 군사기지로 삼아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조선을 지나 명나라로 향하겠다는 패서까지 보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정은 고요했다. 아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었다. 일본의 기세를 위험하다 말하는 이는 황윤길 뿐이었고 김성일은 여전히 히데요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의 단정에 기대어 조정은 대응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다. 역사 앞에서 판단을 그르치면 그 책임은 결국 피로 갚아야 한다는 걸 왜 모르는가? 나는 장수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무기를 정비하고 수군을 점검한다. 날이 흐리니 병사들의 기세가 처질까 싶어 일부러 강한 어조로 구령을 외쳤다. 긴장을 놓지 말라고, 언제든 적이 덮쳐올 수 있다고. 적어도 이 바다, 이 수영만큼은 나의 신념과 함께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검을 마치고는
병사들과 간단한 죽을 함께 먹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식사였지만 내게는 특별한 결심을 담은 식사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정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저기 바다를 건너올 그날까지, 아니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준비할 것이다. 내게 맡겨진 수군을 흐트리지 않고 무기를 녹슬게 하지 않겠다. 역사가 나를 부를 때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도록. 밤이 되자 하늘의 구름은 더욱 짙어졌다. 바다는 어둠에 잠겼고 병사들은 훈련으로 지친 몸을 말없이 눕혔다. 나는 홀로 장군기 아래 앉아 오늘의 일기를 짧게 남겼다. 흐림, 수군을 점검하고 진기를 수리하였다. 단 2줄의 기록. 그러나 그 아래엔 끝없는 경계와 고독, 그리고 조용한 충이가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으나 나의 결심은 맑고 단단했다.